지금 안 부르고 있어요. 가 있어. 네, 아직 안 불렀잖아요. 아직 안 불렀어요, 실수. 모여서 이야기들 하세요. 따로따로 있지 말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모여서 이야기들 하세요. 이야기. 여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야기들 하세요. 모여서들. 뭐 재밌는 걸 보나 뭐 이렇게 대박이에요. 재민이가 똑똑해요. 재민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말을 너무 찰떡같이 잘 알아들어. 나보다 잘하지. 자, 같이 모여서 이야기들 하세요. 이야기를. 자, 컴퓨터에 앉아있지 말고 이야기들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많이 쓰지 말라 했잖아요. 많이 쓰는 거 소용없어요. 내용을 얼마나 요약해서 얼마나 잘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뭐라 되지? 약간 이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햇빛이 드러나고 여러분들 이제 관찰을 계속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진행하다가 이제 해도 보통 음이라고 보는 게 왜냐면 공기를 잡아서 아래로 내리니까 보통 음의 오장이라고 말을 하면 세 개를 하세요. 그냥 컴퓨터는 쓰지 말고 모여서 말을 하세요. 어떻게 쓰는가 이야기를 해야지. 뭐라고? 그러니까 말을 더 해야지. 결론을 어떻게 쓸 건가. 어차피 결론 하나 써야 되잖아요. 결론을 어떻게 쓸 건가 지금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세요. 예. 뭘 또 못나고 딱 그치기는 그냥 얘기하지. 이거 일반적인 이런 거 그런 책 이름 있었는데. 뭐 눈치를 봐요. 그냥 하지. 왜 자꾸 눈치 봐요. 어차피 발표할 때 다 보여야 되잖아요. 같이 이야기해요. 네, 같이 이야기해서. 심장이 소음 이거에 해당하고 한 2, 3분 정도 있다가 마무리 할 거거든요. 마무리 좀 해주세요. 마무리 정리해 주셔야 돼요. 하세요. 예. 아이 괜찮아요. 해요. 뭐 긴장해요. 그냥 하면 되지. 아이고. 그냥 해요.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거니까 예. 자신 있게 해요. 자신 있게.
되구나. 이제 이거를 말로 우리가 요약하면 되는 거고. 시간 없어요. 네.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제. 한 1분 정도에 마무리할 거예요. 큰일 났다, 1분. 자, 마무리 정리들 하세요.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인정. 자, 정리 다 돼가나요? 정리 다 하시는데, 자, 조별로 가장 위에 칸에다가 이메일 적으라 했죠? 조원들 이메일. 예, 이쪽 도는 아직 안 적었죠? 퀴즈 답변이란 이 부분에다가 조원들 이메일 좀 쭉 적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예, 이메일 좀 적어 주시고요. 자, 이제 발표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메일 좀 이렇게 적어 주세요. 욕 하나 더 적으면 되지 왜 또 거기다 적어요? 퀴즈 답변이랑 칸에다가 적으면 되죠. 자, 오늘 그 수업할 내용은 장사학설에 있어서 장사학설이라 해서 조영근 여기 적지 말고 여기다 적으라니까 왜 자꾸 위에다 적어요? 이름이 나와서 그랬어요. 자, 여기다 적어, 욕 하나다 넣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한 내용은 이제 장사학설이라 해서 이제 한의학에서 보는 내부 인체의 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간에는 이 인체에 대해서 머리라든가 뭐 팔다리 이런 부분들, 피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죠. 어디 그만 쳐도 되는데요. 네. 뭐 그렇게 안 쳐도 돼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이제부터는 이 사람의 몸에서 내부 장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부 장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장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의학에서는 장상론, 장상학설이라고 해서 그 장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부에 대한 이야기들은 언제 나온 것이냐 하면은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그때 사람들이 사람의 내부 장부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장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기능도 이야기하고 해부학적인 어떤 형태도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해부학적인 형태를 보면은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아무래도 옛날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해부학적인 구조를 그리라 하면은 정확히 못 그리겠죠. 생물 시간에 배운 기본 지식이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그려라 하면은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체의 구조를 내가 좀 자신 있게 그릴 수 있다 하는 사람. 없으면은 아마 대부분 보면은
십이지장 있죠? 인체에 보면 십이지장. 십이지장이 어딘가 알죠? 생물 시간 배웠잖아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십이지장. 제가 문과요. 아, 문과도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 자, 그럼 위장 구조 알죠? 위장. 문과니까 한번 나와서 어떻게 생겼나 한번 그려볼래요? 저기다 한번 그려보세요. 자, 문과니까 틀려도 되죠? 그죠? 예. 위요? 위장, 예. 작게 그려요. 너무 크지 않게. 예. 아우, 사람 몸까지 좋아요. 예. 위장 위치가 이게 여기가 뭐예요, 이게? 잘못 그린 거. 자, 아니 그건 놔두고 이거 지우는 게 낫죠. 그렇구나. 예, 예. 요거 다시 한번 위에 그려주고 목 그려주고. 예. 자, 문과라 이래요. 예. 자, 그 폐를 한번 그려봐요. 폐. 자, 폐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폐 속에 안쪽에 예, 심장 어떻게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한번 보면서 심장, 예, 그려보세요. 심장. 아, 심장은 빨간색으로 그릴까요? 자, 빨간색으로 심장.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죠? 인체 장부에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횡격막이 있죠, 횡격막. 예, 어디게 있어요? 여기, 예, 횡격막. 예, 횡격막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위장은 그럼 어디 있어요, 위장? 예, 어디? 예, 여기. 한번 그려보세요. 아, 위장. 괜찮아요. 그래요. 예. 위장이, 예, 횡격막 위에 이렇게, 위장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죠? 위장 다음에 십이지장이 내려가죠. 십이지장은 어디 있어요? 예, 자식이 그리세요. 예, 그리세요. 예, 소장, 대장까지 이건 다 그려보세요. 자, 문과 출신 이렇고 이과 출신 누구 한번 나와서 수정 좀 해주시죠. 이과 다 문과예요? 빨리 이과 출신 나와서 수정 좀 해줘야죠. 자, 이과 출신 누구 나오세요? 수정 해줘야 되잖아요. 자, 사람의 장부 이렇게 생겼다. 이러고 갈까요? 그럼 수정 안 합니다. 이대로 갈 거예요. 자, 사람 모습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횡격막이고 횡격막 위에 위장이 있다. 알았죠? 시험 시간에 이거 내서 틀리면 죽어요. 자, 빨리 수정해줘요. 누가 나와서. 자, 친구가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된 걸 갖다가 그냥 너 그대로 있어라 할 거예요? 고쳐줘야 되겠죠? 예, 나와서 해주세요. 뭐 손들어요. 그냥 나오면 돼요. 예, 나와서 예, 지우고 다시 하든지 뭐 지우고 다시 하는 게 편할 수 있겠죠? 자, 연필 2개 있으니까 예, 자, 따서 한번 해주시고요. 예. 이것만 수정하면 되는 거 같아요. 예, 수정해주세요. 뭐 알아서 수정하면 되죠. 틀렸다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니까 또 이렇게 새롭게 배워 나가는 거니까 예,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다시 할 수도 있고요. 횡격만 빨간색으로 좀 써주시고 위장은 어떤 모습인가 좀 해주시고요.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 자, 위장도 컨닝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빠진 게 또 있죠? 횡격막 있고. 또 빠진 게 혹시 뭐가 있을까 알아요? 위장, 예. 소장, 대장, 빠진 거. 이자. 예, 이자 돈 얼마나 내려고? 이자 써요, 이. 예, 이자 있고 또 뭐가 있죠? 예? 쓰기? 쓸개? 쓸개. 예, 또 쓸개 있고. 심장. 예, 심장 있고. 예, 폐 있고. 또 빠진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신장도 빠졌다는데요. 신장. 키드니. 예. 신장. 참 큰일 났다. 신장 어디 있냐? 신장 저 있고 간도 있어요. 간. 예, 간덩이가 보여서 간. 또 뭐 있죠? 빠진 거?
문과예요? 간이 횡격막 위에 있어요? 간이 어디께 있죠? 위협의 간이 있고. 예, 수고했어요. 숙제를 해야 되나? 뭐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이렇게 글을 하니까 갑자기 나온 생각이 이거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도 솔직히 여러분들보다 더 나을까요? 어떨까요? 아직 모르죠. 근데 한 2000년 전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개념조차도 없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린 그림들이 또 현재 그린 이런 그림들이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맞다 틀리다 할 때 보면은 틀리다, 잘못됐다 라고 해요. 그럼 잘못된 거는 이를 공부하면서 해부학을 다시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해부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물학을 봤어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딱 보면서 사람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문과, 이과 소용없어요. 문과고 뭐가 아무것도 없죠. 뭐 이과니까 내가 한문 못하고 문과니까 한문 잘한다? 절대 아니죠. 문과니까 생물 못하고 뭐 이과니까 생물 잘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거, 앞으로 배우는 것들은 이 서양의학적인 것이 됐든 한의학적인 것이 됐든 문과, 이과 나눈 것이 무조건 다 열심히 다 하고 다 알고 외우고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과니까 이래서 못해요. 이과니까 이래 못해요. 이런 소리는 앞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문과는 이건 좋아. 학교에 들어올 만한 자격을 갖췄으니까 들어왔어. 그러니까 니네가 자격을 갖췄으니까 이 자격을 가지고 이만큼 공부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돼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보니까 이런 장부에 대해서 이런 그림으로 그릴 개념이 없다가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림으로 그려 나가기도 했는데, 그림으로 그리기 전에 장부에 대해서 보니까 기능이 있더라. 내가 먹으니까,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운이 나게 되죠.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기운이 나게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이건 서양의학적, 한의학적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서양의학에서도 음식의 소화, 배설, 생물 배운 사람 있죠. 생물관. 중학교도 어느 정도 나오고 생물에도 나와요. 자, 그럼 음식물의 대사, 소화 흡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소화 흡수하면은 뭐가 필요하죠? 소화 흡수한다 이야기할 때, 음식물의 소화 흡수다 이야기한다 할 때 검색해 보세요. 자, 컴퓨터 있으니까 검색하세요. 검색해서 이야기도 해줘야죠. 딱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 해줘야죠. 그림까지 딱 봤으니까 이야기해서, 아니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중요해요. 자, 한번 아무거나 이야기했어요. 검색한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요. 네. 장사학설에서 어디서 소화되고 어디서 흡수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장사학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생물학에서 이야기할 때 소화 흡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 흡수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이거 마셨어요. 이게 어떻게 더 소화돼서 어떻게 흡수돼서 어떻게 에너지를 발생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 위에서 음식물을 어느 정도 녹인 다음에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흡수되고 찌꺼기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죠. 중학교 수준으로 이야기했죠. 이제 고등학교 수준으로 또 이야기한다면은 조금 더, 고등학교 수준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까지 나와 한 사람들 다 발표한 거예요. 마이크 잡은 사람들, 밖에서 그린 사람들 다 발표한 거니까 발표 체크하시고요. 네. 네, 인공지능이 아주 조금 도와줬는데, 이제 소화는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물질 크기 자체를 잘게 쪼개는 치아, 혀, 그리고 근육, 그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작게 쪼개게 되고, 그리고 음식물의 성질을 전환하는 거, 예를 들어서 녹말을 단당류로 바꾸는 이런 작게 쪼개는 것들은 화학적 작용이 필요한데, 그걸로 이제 각종 소화액이랑 효소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로 소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수준이라 인공지능 수준이라 중학교니 고등학교니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는 소화 흡수 있죠. 교과서에. 네. 교과서 소화 흡수 있었죠. 아까 이 친구가 보는 것 같던데 소화 흡수에 대해서 본 거 있어요? 본 거 그냥 이야기해 주면 돼요. 예. 아까 검색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검색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입을 통해서 예, 좀 더 가까이 대고. 일단 입을 통해서 조금만 더 가까이 대고. 예. 음식물을 섭취하고 예. 그리고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서 위를 지나고 그 소장의 융터를 통해서 지용성 물질이 흡수되고 그리고 수용성 물질은 모세혈관으로 흡수됩니다. 예, 지용성, 수용성이 나와서 지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같은 거 그런 게 얘기 나왔고 수용성 같은 것은 일반 모세혈관으로 그 액체 성분이 흡수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더 자세히 할 사람 있을까요?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 여러분 생물 안 배웠어요? 예. 자신 있게 하는 사람들 아까 발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하고 같이 한번 할게요. 예. 이야기하시고. 아까 그 육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소장 벽에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장염구가 있는데 예, 그 영양소가 뭐죠? 그 영양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 친구한테 한번 시간 때문에 그래. 아니, 뒷 친구. 시간 때문에 좀 자른 거라 미안해요. 예. 아까 그 기계적 소화랑 화학적 소화로 구분해서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소화 기관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자면 소화 기관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면 입, 그리고 위, 소장, 대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입에서의 소화는 기계적 소화는 크게 저작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예, 이론 중복되는 거 음식물을- 넘어가고 새로운 네. 것만 해주실래요? 아, 새로운 것만 하자면 아까 그 소장에서 어떤 영양소를 흡수하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3대 영양소에 모두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자액이라는 게 나와서 아밀라제랑 트립신이랑 라파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3대 영양소의 소화가 모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대 영양소가 뭐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어떻게 소화되고 어떻게 흡수되나가 나오겠죠. 그게 생물 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탄수화물, 지방, 이 단백질이 어떻게 더 소화돼서 어떻게 흡수되나 하는 거. 그게 생물 완이죠. 그죠? 맞아요? 모르고 끄덕이는 거예요? 알고 끄덕이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이 친구 맞아요? 문과라서 몰라요? 문과 이거 하지 말라고 했죠. 네. 자, 3대 아마 중학교 생물에서도 3대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것이 어떻게 흡수되느냐, 어디서 흡수돼서 어떻게 활용되느냐는 이런 부분이 생물 1이고 조금 더 들어가야 생물 2고 대학에서 하는 생물은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간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 개념도 모르고서는 생물학을 배운다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지금 한약 배우는 거나 그런 생물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물 완 정도는 다시 한번 보세요. 생물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 처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부분 나오고 그다음 소화흡수 부분 나오는데 그 소화흡수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나올 거죠. 이 소화흡수 자체가 한약에서 봤을 때도 음식물 먹었을 때 먹고 나서 내가 음식물 먹어서 내가 음식물 안 먹으면 어때요? 하루 종일 굶었다 하면은 점점 기운이 빠지겠죠. 기운이 빠지고 하다 보면은 움직이지 없게 되는, 단식을 한 며칠 하다 보면 뭐 기운이 없어지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것처럼 기운이 점점 없어져서 나중에는 이게 못 살게 되는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도 음식은 먹으면 굉장히 중요하다.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이 사람이 이렇게 활동하고 살 수 있다. 그럼 음식물이 어떻게 대사돼서 한의학적으로 이 어떤 장부에서 어떻게 영양분이 발생해서 또 열량이 나와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해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나온 폐는 어떤 작용을 하고 여기는 심장은 어떤 작용을 하고 여기는 위장은 어떤 작용을 하고 각각마다 작용하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장단의 개념부터 기본의 형성발전, 기본 특징
이라는 인강에서 간단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발표를 하고 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 조언들을 부를 때 요거 뽑아서 그냥 불러주면 되겠죠. 이메일로 이렇게 연결할 때 그러면 시간도 좀 더 빨리 갈 것이고 이 다음 시간에 할 때부터는요 또 어떤 질문이 이게 나갔을 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근데 인공지능에 질문할 때 아까 어떻게 질문했었죠 이쪽에서 인공지능한테 질문할 때 처음 질문할 때 예. 잠시만요. 저 누구 이름을 열면 되죠? 몇 조? 7조 이지. 예. 한번 열어볼게요. 자,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7조 이제 인공지능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예, 해보시죠.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첫 번째 질문을 장상학설의 특징을 설명해 줘라고 질문을 했을 때 AI가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잘못되었다 생각되는 부분이 4번의 상부하부 관계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하기도 하였고 또 경락과의 연관성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 두 번째에서 먼저 경락과의 관계를 더 설명해 줘라고 했을 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얘가 좀 길게 나왔던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포함해서 특징을 경락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포함해서 장상학설의 기본 특징을 설명해 줘라고 이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부 하부 관계 내용이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다시 네 번째 질문에서 상부 하부 관계 내용은 빼고 경락과 연관성 항목은 내용을 보충해서 다시 설명해 줘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이제 알려주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락과의 관계를 잘 나열해 주길래 다른 6가지의 항목들도 좀 3가지 이상 나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나머지 항목들도 3가지 이상 나열해서 설명해 줘라고 추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AI가 좀 각 항목별로 한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나열을 해서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종 질문에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상부 하부 관계 내용 빼고 경락과의 관계 내용을 보충하고 각 항목에 3가지씩 장상학설의 기본 특징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고 AI가 들어준 예시들이 저희가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오류도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단 예시는 들지 말아줘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좀 정리해서 내어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 질문할 때 첫 번째 질문이 그냥 장상설에 대해 설명해 줘 라고였죠. 자, 이거는 한의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얘가 장상설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좀 모르고 뭐 장상설의 장산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 라고 물었을 때는 또 장산론이 뭐지? 잘 모른다면 막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많은 소리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장상설 특징은 여러분이 처음에 그 퀴즈 답변 다른 거 있었죠. 퀴즈 답변을 갖다가 요약을 한번 하고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나는 장상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내가 말한 장상론에 대해서 추가할 거나 또는 수정할 거 있으면은 수정을 해줘, 추가를 해줘.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은 내가 이것이다라는 내용을 딱 먼저 주고서는 이거에 대해서 수정해라 라는 식으로 질문하면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같은 것만 쓰세요. 같은 조에서는 하나만 쓰고 여러 개 쓰지 말고요. 코파일럿 쓰고 뭐 제미니 쓰고 여러 개 하지 말고 그냥 한 번 할 때는 그냥 그것만 GPT면 GPT만 코파일럿만 딱 쓰도록 하고 한꺼번에 여러 개 인공지능을 쓰면은 답변하는 게 워낙 중구난방으로 답변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의 인공지능만 활용해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내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했어요. 첫 번째 질문만 좀 더 정확하게 줬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잘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잘못된 거 있다 하면은 얘가 이렇게 봤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내가 봐서 이게 만약에 정답이 아니었다면은 정답이 아닌 걸 썼다면은 난 채점할 때 여기서 점수를 많이 깎는다 그랬죠. 거의 빵점 주다시피 해요. 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자료를 다 찾아서 검색해서 쓸 수 있게 했는데 잘못된 자료를 올려놨다. 이건 하나만 하죠. 환자가 나 배가 아파요 하고 딱 한의원을 찾아왔어요. 한의 원장님을 찾아갔는데 배가 아프세요? 근데 내가 배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픈 건데요? 하고 나는 머리를 치료해줬다 하면은 환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의사를 볼 때. 돌팔이죠. 내가 분명히 배가 아파서 왔는데요 라고 하는데 너 배가 문제야 머리가 문제예요. 왜 머리가 문제일까요? 하는데도 그냥 머리가 문제니까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치료하면 돼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딱 정확하게 그 내용을 짚지 않으면은 틀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의사소통이 서로 안 된 거죠. 아까도 내가 뭐 하라 할 때 최고위에서 답변 나눠다 이 답변만 써라 했는데 지금 이 친구들 보면 처음에 내가 말한 걸 어긴 거죠. 이걸 인공지능을 쓰지 말고 답변 나눠다가 여러분 토론한 내용만 써라 라고 했는데 지금 딴 얘기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 환자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될 경우가 많아요. 내 멋대로 생각하고 인공지능처럼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다 답안 내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아지는데 특히 인공지능은 지가 모르는 것도 뭐든지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소설을 쓰게 되죠.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 막 집어넣으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할 때 얘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다 제외시켜야 돼요. 전체론적인 관점. 이건 뭐 천인사면 사상이다. 유사하다 하면 이걸 갖다 전체론적 관점이라고 보지 말고 정체관념이라고 표현했죠. 한의학에서 말한 정체관념으로 설명해줘 라고 고친다든가 음양의 사상 적용 맞으니까 넘어가고 기능중 시점 관점 과연 한의학에서 기능중 시점 관점이라는 얘기를 쓰는가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기능에 초점 맞춰준다 뭐 내용을 봐서는 뭐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가능하면 빼면 좋겠죠. 견학과 연관성도 있는데 구체적이는 못하죠. 좀 뭐랄까 좀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네 특징이 또 그거예요. 구체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보면 어때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사례를 들어 쓰라 그러죠. 자소서도 안 쓰나요? 수시로 온 사람도 자소서 대부분 쓰지 않나요? 자소서 쓸 때 어때요? 구체적으로 쓰라 하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써야 되고 구체적으로 쓰고 거기다가 예시까지 들어주면 더 좋죠. 간단한 예시 들어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면 그만큼 구체성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도 아까 예시를 뺐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조금 실수죠. 이러한 예시들이 있다 해서 거기서 더 맞는 걸로 찾아내면 더 좋았는데 그래서 예시를 들면서 한 가지 예시만 들어놓고서 딱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면은 훨씬 더 잘 맞게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변증론적 치료라고 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고 예방의학적 의학이다 했는데 이것도 보면 좀 변증이나 예방의학적 사상, 예방의학적 사상을 과연 한의학에서는 뭐 예방의학 사상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방의학이라고 말하는가 딱 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애매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식을 다 하지만은 정확하게 짚어주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짚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인공지능 활용해서 한번 답안을 작성해봐라, 발표용 자료를 만들어봐라 이렇게 할 텐데 그때도 처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되죠. 처음에 내가 이런 부분을 이런 예시를 주고 이 예시에 맞게 또 뭘 더 만들어줘 또는 이걸 수정해줘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은 훨씬 더 정확한 답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예방의학적 의학에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줘. 여러 개 말고 예를 한두 개만 들어줘서 그 중에 더 맞다 싶은 내용을 뽑아서 써주면은 훨씬 더 정확해져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갖다 계속 활용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변 수준이 점점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공부했던 거, 인강에서 공부했던 이런 내용들을
얘들이 또 얼마나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주느냐는 거. 그래서 얘들이 답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기서 수정할 거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들이 도움을 받는 거 이게 좀 더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선에 대한 이야기 거의 못했죠. 그러니까 인강에서 한번 보시는 거 하고 보는 걸로 하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이게 이 발표하는 것이 좀 더 많아질 거니까 조별로 앉아줘서 발표를 좀 할 수 있게 1, 3, 5, 7, 2, 4, 6, 8 이렇게 조별로 앉아서 이 발표할 사람 남아 있고 한 사람씩 나머지 사람들 다른 쪽 돌아다니면서 발표를 듣고 오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발표가 여러 명이 발표를 하게 되는 이런 것이 되고 또 발표보다는 질문을 더 많이 하면서 발표 기록지에 또 질문했다는 기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